8월 달은 광복절만 있는 게 아니다. 8월 29일 날이 국치일입니다. 사실 국치일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래야 다시 그런 일을 안 겪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8월 29일은 뭔가 의도적으로 조금 지워졌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저는 일제 잔재 중에 가장 큰 게 한 가지만 꼽으라 한다면 그게 망각입니다. 아, 망각이다. 예. 친일파들과 일본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저질렀던 거대한 범죄에 대해서 네. 사실은 우리는 지금까지 집요하게 망각당해 왔습니다. 아, 그러면 8월 29일을 지워버림으로써 네네. 망각에 배빠뜨린 주체는 일제입니까? 일제와 그걸 개성한 사람들이겠죠. 예, 한반도에 남아서 개성 흔히 우리가 친일파라고 부르는 예. 그 사람들이겠죠. 그럼 나라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도 잘 가르쳐서 하는 거거든요. 1910년 8월 22일 날 오후 3시에서 4시 정도 사이에 518년을 이어온 조선 그리고 대한제국이 망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국시를 당했다. 그렇게 흔히 얘기를 합니다. 이날이 그러니까 조약문이 작성된 날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왜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가 살펴보는데 예. 그날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이완용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완용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완용이 쓴 그 글들을 모아놓은 걸 일당 기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 일당 기사. 예. 네. 이완용 호입니다. 일당이. 예, 그러니까 그날 이렇게 일기가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다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한 문장이기 때문에 황제 폐하의 소명을 받들기 위해 흥복헌에서 예알하고 예의를 갖춰서 배웠다 그 말이죠. 배알했다. 배알했다. 예. 그리고 치거를 받드사 전권 유임장을 받아 곧장 통감부로 가서 데라우치 통감과 회견하여 이란 합병 조약에 상호 조인하고 동유임장을 국내부에 환납하다. 참. 뭐예요 이게? 이게 다예요? 이게 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개도 집을 나갈 때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단 한 줄의 감정의 표현이 들어간 단어가 없습니다. 문장은커녕 단어가 없다고요. 문장은 쓸 수가 없지만 한 문장이니까요. 거기다가 하나만 더. 황제 폐하의 소명을 받들기 위해. 그냥 자기는 그냥 심부름만 한 거라는. 그렇죠. 철저하게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럼 진실은 뭡니까? 진짜는 있었던 일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1910년 8월 22일 날은 월요일이었습니다. 네. 월요일 날 그 창덕궁 우리가 비원이 있는 그 궁전을 창덕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거기 대조전이 있는데 그 부속 건물이 이름이 흥복헌입니다. 흥복헌. 그런데 거기서 조선왕조 마지막 어전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완용이가 데라오치를 만나러 가기 3시간 전쯤에 회의가 열렸는데 회의 양건은 다 알다시피 그 당시 표현을 그냥 쓰겠습니다. 이란 합방조약 체결을 위해서 전권을 위임한다는 것을 회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권을 위임하면 그 권한이 그대로 이완용이 넘어가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완용한테 정권을 넘기는. 그러니까 경의 뜻대로 하시오.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4사람이 이제 그 동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순종으로서는 그 신들이 모두 다 가하다 하니 짐도 이익 없어 이런 식의 이제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순종효 왕후입니다. 황후입니다. 어전 회의를 병풍 뒤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아하. 병풍 뒤에 듣고 있다가 그 국세 어세를 말하는 거죠. 국세를 당신 손에 취해서 그 치마폭 속에 감추고 내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황후에 대해서 저는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저항한 경우잖아요. 맞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 윤태경인데요. 우리가 일본에게 국치를 당했을 적에 후작이 되었습니다. 그 삼촌이 작은 아버지죠. 윤덕영도 마찬가지로 친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황후이고 또 여성인데 치마폭을 누가 들어서 그걸 국세를 뺏어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했던 게 바로 그 삼촌인 윤덕영이었습니다. 뺏어갔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완용이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는 자기가 그 정권 위임장에 옥새를 찍었습니다. 근데 무슨 황제 폐하의 소명을 받으러 거짓말이죠. 100% 거짓말이지. 조선이 망할 때 통감 관저 그러니까 통감 집에서 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요. 일본 서울시 중구 예장동 2-1번지입니다. 현대 주소가. 그런데 거기에 일본식 목조 건물 2동이 있었습니다. 르네상스 풍의 목조 건물 2동이 있었는데 그 2층 우리가 바라보자면 오른쪽 2층이 데라오치의 침실이었는데 그 침실 옆에 아주 조그만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한제국 조선이라는 게 망하는데 한국 통감이었던 일본 사람이 통감인 데라오치의 침실 옆에 있는 제가 말이 다 안 나오려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때 황조께서 이제 회의하다가 이렇게 그냥 승인한 게 아니고 굉장히 이제 힘들고 또 그날 통곡하셨다고 합니다. 통곡하는 게 당연하죠. 당연하죠. 을사년에는 을사늑약을 체결한 곳이 덕수궁에 있는 중명전입니다. 다시 중자 반복한다 그 중자의 발별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밝고 밝은 집이다. 뭐 이런 말이겠죠. 직역하면은요. 흥복헌도 직역하면은
복이 흥하라. 둘 다 의미를 따져보면 둘 다 같은 말에 비슷하거든요. 그것이요. 흥할 흥자에다 복복 샀어요. 예. 그런데 1910년 사실상 여기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 순종께서도 여기서 떠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게 중명과 흥복이라는 두 가지 굉장히 좋은 말에서 조선이 망한 생각을 하면 참 정말 가슴이 아픈 거죠. 근데 이게 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창덕궁의 가장 아름다운 그 누각 중에 하나가 주합루입니다. 규장각의 서고이자 열람실입니다. 거기가 규장각 뒤편에 있는 그 부용지라고 하는 연못을 지나가고 나면 나오는 곳인데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여기 하나 있는데 러일 전쟁에 승리한 일본 병사들이 여기 올라가서 우리 정조대왕께서 쓰신 편액을 떼어내고 거기서 파티를 벌였습니다. 아, 또 혈압 오르네. 그리고 그 내용을 자신들이 만든 일본 돈에 한국에서 사용한 돈에 일제 때 만든 돈에 집어넣었습니다. 조합루를. 승리의 기념으로. 그러니까 그 단지 침략만 한 게 아니라 이런 거대한 모욕을 가했던 것을 우리는 왜 기억을 못할까요? 그 말이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법궁이 두 개 있는데요. 경복궁하고 창덕궁입니다. 거기에 건물 일부를 전각을 떼어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서울 역사박물관에 있는 경희궁을 아예 없앴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저희는 그 건물들 떼어서 어디로 가지고 왔냐면요. 장충단 위에 가져가서 거기에 절을 하나 지었는데 그 절의 이름이 방문사입니다. 방문사란 2등 방문을 기리는 절이란 뜻입니다. 방문이 2등 방문의 그 방문입니까? 이또 히로부미지. 이게 정말 끝이 없는 모욕과 굴욕 그런 것들이 그런데 더구나 그 자리가 우리나라 조선시대 국립묘지가 바로 장충단입니다. 충성을 배양하는 단이란 뜻입니다. 그 자리를 그렇게 능멸해버리고 그 위에 이토 히로부미를 위한 사실상 사당 비슷한 절을 하나 만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창덕궁이나 덕수궁의 아름다움에 그 뒷면에 숨어 있는 그 비참한 고통을 같이 기억해야 한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8월 22일에서 22일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금 인사동 위에 올라가면은 인사동 북쪽 끝 지점에 그 돌장성이 두 개 서 있습니다. 그 왼쪽에 돌장성에 서 있는 그 자리가 그 당시에 대한제국의 충운부였습니다. 상벌을 주는 그런 곳이었는데 일주일 동안 거기서 망치질을 하는 소리가 그치질 않았습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공신들에게 훈장을 주기 위한 망치 소리였습니다. 나라는 망하는데 훈장을 만드는 망치 소리가 그치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랬냐? 그러면 이 한국을 일본에 넘기는 일본말하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압박 문서 우리말로는 병탄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7개 조항인데 사실상 이게 조항은 3개 조항에 대해서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 나라를 넘긴다. 두 번째는 친일파들을 위해서 공을 많이 준다. 세 번째는 앞으로 잘하겠다. 이건 거예요. 나라를 넘기는데 7개 조항밖에 없는데 3개의 조항이 친일파를 위한 조항이라고요. 그러니까 국권을 갖다 바친 공로로 이렇게 잘해줄게. 그러니까 니네 농공행상에서 이렇게 대우해줄게. 이런 내용이 담겼다는 겁니까? 그 조항이 3개 조항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입을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검색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충운부에서 망치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나라는 망했는데. 그러니까. 더구나 그날 좀 더 충격받을 말씀을 드리면 그날 장안에 있는 기생집이 그 자리가 없었습니다. 파티하느라고? 우느라고 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기생집 가서 왜 울어요? 그럼 길거리에서 목놓아 통곡을 해야지. 또 열받으시면 진행하기 솔직히 힘듭니다. 지금 이래서 이게 그 방송 부적합 언어가 막 자꾸 튀어나오고. 그래서 제가 친일파는 3가지로 제가 평소에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치 이전에 친일을 한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 이건 지금 매국친일파라 그러면 안 돼요. 말 그대로 매국노. 진짜 매국노이죠. 두 번째는 일제 강점기의 친일파들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친일파들이죠. 세 번째는 이제 해방된 뒤에 친일파들이죠. 해방된 후에 친일파는 어떤 뜻입니까? 해방된 뒤에도 친일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3가지 중에서 그중에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은 바로 국칠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망하기 전에 대한제국을 팔아넘긴 이 친일파들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거죠. 민족 반역자죠. 친일파라고 불러준 것도 그 말도 사실 아까운 거죠. 친일파는 제가 볼 때는 되게 그렇기 때문에 순화된 표현이에요. 매국노. 매국노.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나라 팔아먹은 인간들의 이름을 전부 다 알고 있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어요. 없죠. 사실 그분들 기록을 광화문에 오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송이 끝나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잘 행여라도 합병이나 합방이란 말 쓰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부를 때는 강제 병합 혹은 병탄
이렇게 부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8월 29일 날은 수년 동안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항일운동은 못했을 망정 그날 하루라도 밥을 좀 굶자 내지는 한 끼라도 굶자 이런 게 제 개인이 지키고 있는 일인데 언제 시간이 되시면 우리 털보 또 같이 한번 정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우리의 역사인데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오늘의 박학다스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혜성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